그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많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 답을 다 해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된 걸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올해 1, 2차 다 합격을 해야지, 나 올해 1차만 난다 내년에 2차 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 벌써 합격은 저만치 가쁩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 부릴 시간이 없죠. 뭐 이제 조만간에 뭐 상대평가 실시되고 이러면은 합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실시되면은 한 3,000명 뽑을게요, 전국에. 그 3,000명 안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 3,000명 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만큼 머리 팡팡 돌아가는 애들이나 합격할까. 그러나 놓고 이제 제도와 이 중개사 제도를 막 극단적으로 개편시킬 겁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의 중개업의 현황보다는 훨씬 더 다르게, 그리고 사회적인 이 자격증 가치를 높이겠죠. 상대평가 실시하면 작게 뽑으니까. 그러자면 젊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따두는 것이 난주 인생을 바꾼다. 특히 젊은 분들, 그냥 하기 싫지 공부, 집에서 등 떠밀리 가지고 왔어요. 앉아가 있으려 죽겠거든. 그냥 막 친구들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놀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해서 자격증 따세요. 따고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사회가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바뀌고 난 뒤에는 모든 부동산 중개 거래는 중개사가 전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중개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결국 없앴다 못 없앴다? 못 했었죠. 중개사한테 5만 굴레를 다 씌워버렸죠. 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올린 건 중개사 책임이라는 식으로. 중개사가 뭘 했는데? 아무도 안 했는데. 자, 그리고 요일 다 낮춰버렸죠. 싹 다 낮춰버리고. 자, 그런 식으로 이 최근에 중개업이 상당히 고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상대평가 실시되고 나면은 처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따두시면 나중에 다들 인생이 다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 많이 벌고 사회적 대우도 받고 괜찮습니다. 외국에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중개사가 변호사하고 동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미국에는 공인중개사가 변호사, 회계사와 동급이에요. 그만큼 사회적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개편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자, 뭐 이렇게 비도 출출하게 오고 공부도 안 되고 외우려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하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를 악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내가 꼭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부터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기초가 다지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한다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의 164쪽에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이 되어 있죠. 자, 고층 건축물은 줄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자, 이거나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나라는 뜻은 30층 이상이 되어도 고층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 돼도 뭐가 된다? 고층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입니다. 이 고층 건축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고층이 있고 준초고층이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에는 줄칩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건축물. 여기도 이거나의 동그라미. 여기도 마찬가지죠. 50층 이상이 돼도 초고층. 높이가 200m 이상이 돼도 초고층이 됩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자 줄칩니다.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고층 건축물이 30층부터 시작하죠. 50층이 되면은 초고층이 됩니다. 그 49층까지 이고 높이로는 120m부터 199.9m까지 이 두 가지 조건 갖춘 건축물을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메모하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에 실내 건축,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6번에 다중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중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을 말하는데 첫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이 되면 다중용 건축물 되는데 1번 문화집회시설 동식물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어로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이 6가지 용도에 해당할 때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이면 다중용 건축이 된다 이 뜻인데 자 그게 관광 숙박시설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가 하살표하고 이렇습니다. 자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다중 자, 16층 이상이 돼도 다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6가지. 문화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일 때도 다중. 또, 바닥면적 5,000은 안 되는데 16층 이상이 되죠. 그래도 다중.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밑에 나에 보시면은 16층 이상 건축물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옆에는 하살표. 위 용도 외의 용도에 해당할 때는 자 16층 이상일 때만 다중 건축물이 됩니다. 위에 6가지 용도 외의 용도일 때는 몇 층 이상일 때만 16층 이상입니다. 자,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래 나와요. 자,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로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 자, 그리고 자 청수는 16층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연구시설이에요. 바닥 면적 합계는 6,000제곱미터. 자, 청수는 15층. 자,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다중용 건축물입니까? 첫 번째 거. 자, 둘 중에 하나면 되죠? 16층이니까 됩니다. 자, 요거는 다중용 건축물입니까? 이는 위에 6가지 용도 외의 용도죠? 어떨 때만? 16층일 때 이는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놓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시험에 안 틀립니다. 네. 자, 그 밑에 준다중용 건축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7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의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자, 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진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 가로 떼어놓으시고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주의할 말은 3m 이상 돌출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지붕이 있고 차양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는 지지대가 있고 여기는 지지가 안 돼 있고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이상? 3m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 건축물로 본다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나이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갈로 띄어놓으시고 몇 메타 이상? 20m 이상이 주의하시고 20m 이상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자, 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20m 이상이에요. 자, 여기는 요 기둥, 저 뒤에 기둥 사이에 20m 안 되죠? 예. 그럼 20m 이상이 되면은 건물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이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다는 볼 것도 없고 그 밑에 부분은 자,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이제 옆에 가서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은 옆에 보니까 출제 뭐 많이 달리가 있죠. 거의 늘 놓는다 이 뜻이에요. 자, 1번에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1번 허가 대상은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 즉 밑에 표에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받고 신고 대상일 때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 자 밑에 표에 아랫방향 내려갈 때는 뭐 한다? 신고합니다. 이 표 무조건 외워야 되죠. 아니면 못 맞춥니다 이거. 그래서 외우실 때 제일 먼저 앞에 그 시설군 이름부터 외워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이 세 가지 꼭 알아야 돼요. 이를 자묘장. 문화집회 시설을 군에서도 가서 네 가지 알아야 되죠. 줄여서 문종, 위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영업시설군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업은 판운수기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의료복, 교육 및 복지시설군도 외워야 됩니다. 의대, 노교수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암기 프린트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무 시설군에서는 교정 군사시설이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 그런 식으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가서 줄칩니다. 시설군 중에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까지만 줄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줄칩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줄친대요. 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위에 영업시설군에 보시면 판매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꾼다. 그럼 같은 시설군 안에 바뀌죠. 그럴 때는 허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 내용의 변경 기재 신청해라.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만 다음은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줄칩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문제학계가 100점 이상인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됩니다. 자, 허가나 신고 대상이고 용도 변경되는 바닥 면적이 100점 이상일 때는 뭘 받아라는 뜻이에요? 사용 승인 받아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둘째 줄에 줄칩니다.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학계가 500제곱미터인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 즉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해야 됩니다. 허가 대상이고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설계를 누가 해라는 뜻이에요? 건축사가 해라.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가로 4번의 건축물 용도 분류는 얘는 5, 6월달 기출문제 하면서 한번 보면 돼요. 이 부분은 시험에 놓으면 맞추기 힘듭니다. 자, 보세요. 거기 1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재에 자, 거기에 172쪽에 30분 야영장 시설까지 돼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머릿속에 그거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놓으면 그냥 틀리라 이 뜻이에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많이 다 틀렸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문제 내면은 연거푸 안 냅니다. 그래서 17회 때인가 18회 때 한 번 놓고
이제 33회 한번 나왔으니까. 자, 그건 뭐 한 15년 만에 한번 나왔죠. 그럼 또 놀라면 앞으로 15년 뒤에. 지금 공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죠. 자, 6번에 내려가서 172쪽에 복수용도 인정.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로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능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용도로 허가도 받을 수 있고 용도 변경도 됩니다. 자, 허용 요건.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 용도가 2법 관계법령에 정하는 자, 건축 기준의 입지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한정하여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전에 1층, 2층 이거 다 판매 시설로 쓰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시설을 자, 이렇게 복수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1층은 관광 휴게 시설로서, 자, 2층은 창고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복수 용도. 같은 시설군입니까? 다른 시설군이에요. 다른 시설군 안에 복수 용도 변경도 인정해 줍니다. 자, 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적용 완화는 5, 6월 달에 문제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2번 전면 적용 지역 찾았습니까?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될 곳은 줄칩니다. 도시지역, 자, 도시적 외 지구 단위겠고요. 동업지역, 단 섬일 때는 인구 500인 이상인 섬은 건축법을 전면 다 적용합니다. 자, 일부 적용지역. 전면 적용지역 예외 지역에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자, 일부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전면 적용지역이 아닌 곳이에요. 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니까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동업 외의 지역, 섬일 때는 인구 500인 미만의 섬은 일부 적용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동업 외지역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동업 외지역. 면리라 하죠. 면리. 예. 면리. 자, 그래서 면리는 일부 적용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옆 칸에 일부 적용지역에 대하여 정하지 않는 규정은 대지와 도로관계, 도로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주간의 건축물 제외. 자, 방화주간의 건축물에 관한 것, 대지분할 제한 이런 규정들은 일부 적용지에 정하지 않습니다. 22회 때 이걸 한번 물어봤다. 자, 그래서 답은 그 밑에 있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적용제 규정이 아니다 해놨죠. 일부 적용지역이라도 적용하는 규정은 뭐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3번의 적용 완화는 위에 1번의 적용 완화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쇄 과정에서 아마 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보실 거 없어요. 똑같은 내용. 자, 이제 넘어가서 174쪽에 가시면은 건축물의 건축에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건축물 건축학에서 허가받는 거. 자, 이런 걸 배운다. 어떻게 허가받고 누구한테 허가받는지 그런 걸 아시면 돼요. 먼저 1번에 건축에 관한 입지규모 사전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듣고 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산도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여기에 자, 산지입니다. 그래서 임야죠. 자, 이런 곳에 건축이 가능한지가 애매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과거에는 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런 산지에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죠. 그럼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된다. 자, 그럴 때, 자,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건축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을 이제 법으로 제도화시키라는 뜻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런 산지 같은데 건축이 애매한 이런 토지에 허가 대상, 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자,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신청합니다. 자, 신청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 결정서. 자, 이 사전 결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자, 첫째,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물의 입지, 앉는 자리는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용도 등은 어떻고, 자, 이런 것을 미리 결정서로 다 작성을 해서 이걸 송부해 줍니다. 자, 이걸 보내줍니다. 그럼 송부받은 이 결정서대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쉽게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편리한 제도죠. 예. 자, 그래서 자, 저렇게 건축이 애매한 이런 곳에 사전결정 신청하게 되면은 건축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결정서로 보내줍니다. 결정서대로 뭐만 신청하면 됩니까? 허가 신청합니다. 자, 여러분 중개업을 합니다. 앞으로. 자, 중개업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 토지를 매매를 중개를 해달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 중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지역의 지적도 토지용객 확인한 것들을 떼보면은 용도적이 뭐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산지니까 건축하기 애매하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중개를 한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거 꼭 팔아달라. 예, 팔아주면 얼마 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꼭 팔아달라고 큰 부탁을 합니다. 그럼 팔아줘야 되죠. 그럴 때 이 제도를 이용해라. 중개사가 신청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토지 지번 있죠. 지번 제출해서 관할관청에다가 사전결정 신청서를 여기 어떻게 하면 건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하면은, 자, 접수 딱 되면은, 자, 접수하고 사전결정 과정 거치고 이러면 한 20일 내지 30일 뒤에 뭐가 온다? 결정서가 와요. 그거 딱 보면은, 자, 건축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거 안 된다 해놨고, 또 건축을 하려면은 건물의 입지나 규모, 용도 같은 거 어떤 것이 돼야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딱 결정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결정서를 가지고 아무래도 중개를 하면은 아무래도 토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을 하고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런 점.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양갈위원회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해놨죠. 줄칩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까지 줄친대요. 그 건축물의, 자, 건축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1번, 자, 줄칩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번 그냥 보세요. 이 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그다음 줄칩니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 규모. 3번 줄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 고려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건축위원회 심의 등 임의전 신청,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요 앞에 보면 롯데마트 있죠?
저런 건물 지을 때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 저런 대형마트는 교통영향 평가 받아야 되죠. 교통영향 평가 없이는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것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것도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의무적 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장과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사전결정 통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등을 신청받으면 입지 건축물 규모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서를 줄칩니다. 사전결정 며칠 내에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해 줍니다. 사전결정 과정이 있어요. 그게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결정이 딱 됐죠. 그럼 7일 안에 보내주니까 한 20일 내지 30일 사이에 결정서가 옵니다. 사전결정 효과.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을 보는데 박스 안에 1번에 국회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2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적에만 해당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제가 산지를 예를 들었죠. 산지나 농지는 여기에 건물 넣으려면 산지 전용 허가 같은 것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전결정 신청하면은 결정서를 받으면은 이 산지의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뭐 해준다? 의제를 해줘요. 그럼 별도로 받지 않고 건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편리하죠. 거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시험에 잘 묻는 것이 이 산이 보전산지다. 보전산지일 때만 이 산지 전용 허가 등을 의제해주는 보전산지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것만?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만 의제해주지. 도시역 밖에 보전산지는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시험에 냈을 때 그 틀린 지문이 그거예요. 딱 그거.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70배 정리해 줄 때 이 많은 내용을 딱 시험에 놓으면 답이 되는 것도 있죠. 그걸 딱딱딱 정해줍니다. 그럼 그거 주의하고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럼 시간 많이 걸립니까?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지금은 장황히 설명하니까 아이고 저 많은 거 어떻게 머리에서 답니까?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명확하게 딱딱딱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줄치시고 의제됩니다. 하천법에 따른 진출입니다. 하천 전용 허가 의제돼요. 자, 건조화 신청 줄치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건축화 신청해야 되며 이 기간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어떻다? 상실됩니다. 자, 그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하면 허가 바로 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2년이 지났으면 상실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신청하면 되지. 여러 번 신청하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건축 허가. 자,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편 1번 의의 개념이나 법적 성질이라 되어 있죠. 보실 거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는. 자, 이번에 허가 대상 허가권자 찾았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마 주택법 일부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됩니다. 주택법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농지법은 우리가 3월 초에 한번 했죠. 5, 6월 달에 가서 농지법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주택법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하고 이 수업을 같이 또 바로 이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줄 다 쳤으니까. 자, 줄친 거 복습 딱 하고 기출문제 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칩니다.